본격적으로 이제 여기 좀 나눠서 1년부터 바로 들어가죠. 전체 13년이에요. 네, 그래서 서사, 그 다음에 1년부터 1월령부터 11월령을 보는데 그냥 편하게 1년이라고 체크하겠습니다. 1년에 시작해보죠. 덕을 하는 부분이죠. 네, 덕 동그라미 쳐놓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덕을 한 곤배에 받잡고, 덕은 그죠? 네, 뒤에서 받잡고, 복을 한 림배에 받잡고, 복이라는 것은 앞에서 받치었고, 해서 덕과 복이 있네요. 자, 곤배는 뒤, 림배는 앞이에요. 그래서 덕, 그 다음에 복이 있는데, 덕이라고 하는 것은 네, 선조들 있죠? 선조들의 음덕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역대 고려 왕들의 선대 왕들의 음덕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동그라미 지금 현재 왕이죠. 그래서 네, 현재의 왕에게 바치러 현재 왕 앞에 바치는 대상이죠. 앞에 바친다라는 의미예요. 즉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의 뜻을 기리고 그 다음에 현재 계신 임금님에게는 복을 드리러 지금 나옵니다. 이 노래가 그렇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덕과 복이 있어요. 덕이며 복이라 호날 나자라 오소이다. 그것을 바치러 옵니다 라고 해서 바치러 앞으로 나옵니다 라고 하는데 이 1년에서 언급된 전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송축의 의미가 있죠. 송축의 의미고 마치 연군지정처럼 느껴질 거예요. 송축의 의미에다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네, 의식료의 성격이 아주 강하게 담겨져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후렴구는 아의 동동달인데 요거 북소리의 의성어 아니면 큰 어떤 그 장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정도의 의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의 박동소리라고도 얘기해요. 인간적인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 이연으로 넘어가죠. 이연은 1월령이에요. 그래서 네, 숫자로 그냥 쓰죠. 1월령에 해당이 되고 또 다른 말로는 정월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1월은요, 정월령. 여기에서 중심 소재는 냇물입니다. 자, 정월 날인물은 정월에 흐르는 냇물은 해서 날인물은 해서 첫 번째 체크할 것은 날인물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날인물은 부분으로 여러분들은 보게 되겠네요. 날인물은 동그라미 칩시다. 이거. 예, 좀 대조하게 해서 날인물은 동그라미 치고 날인물은 네, 흘러가는 물이에요. 그래서 네, 흘러가는 물이라는 표면적인 의미가 있는데 시냇물이라고도 얘기하죠. 날인물은 또는 시냇물은 이 정도의 의미가 되는데 얘의 속성은 뭐냐? 서로 다정한 거죠. 어저 녹저 하는데 라고 하는 거에서 네, 다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죠. 왜? 이 날인물에 관련된 그 묶이는 내용이 뭐냐? 어저 녹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의미는 얼었다가 녹았다가 정도의 의미인데 얼었다가 녹았다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울리는 거죠. 서로 어울리고 사랑하는 모습에 어울리고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또는 다정함의 이미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정함의 이미지. 어저 녹저 하는데 누릿 가운데 세상 한가운데 누릿은 온 세상 천하 그 정도면 누릿 가운데 낙원 몸하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누릿 가운데 몸하 부분입니다. 몸하는 세모 칩시다. 그죠? 몸하라고 하는 것은 내 시적 화자죠. 내 시적 화자의 1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개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몸하. 하울로 널셔에서 역에 관련된 것은 네, 하울로라고 하는 거죠. 홀로라는 뜻이에요. 홀로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과 쓸쓸한 처지를 나타내는 거죠. 외로움, 쓸쓸한 처지를 강력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날인물과 몸하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연도 이제 끝난 멸서는 살아가다
그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멸시하고. 흘러가다, 지나가다, 살아가다, 그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참고. 요거에 참고될 거는 황조가가 있습니다. 고구려 시대 때 유리왕이 불렀다라는 황조가가 있어요. 편편황조, 자홍상이, 여마지독, 수기여기, 펄펄 나는 저 꾀꼬리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꾀꼬리는 굉장히 다정한 존재야. 서로 사랑하는 존재죠. 그런데 이 꾀꼬리하고 의미상, 처지상 대조를 이루는 대상이 뭡니까? 외로워라 이내 몸은 해서 여마지도 이내 몸이라고 몰아서 쓸게. 이내 몸은 해서 요거는 외로운 거죠. 왜? 유리왕이 이제 활발하게 고구려 건국 초기이기 때문에 정복 전쟁을 많이 나갔어요. 자신의 입지가 약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정치를 해댔다가는 자신이 떨려날 수 있으니까 정복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주변에 막 정보를 하면서 막 결혼 동맹도 맺었겠죠. 그때 한족, 연나라 지방에 속한 한족 여인이었던 치희를 신부로 맞아들입니다. 근데 기존에 먼저 결혼했었던 조강지처 화이구나. 그 치희설화 화이인데 화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부인 화이가 있는데 이 치희가 못마땅한 거야. 그것도 중국 여자잖아. 그래서 한족이잖아요. 막 발설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치희가 열받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빠, 나 여기 못 살겠어. 첫째 부인 나 완전 죽이려고 그래. 가지마. 했어요. 그랬더니 유리왕이 이게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얘기를 들었겠죠. 큰일 난 거잖아요. 속대문로 잣된 거예요. 큰일 나죠. 나라도 휘청휘청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쟁하다 말고 군사를 돌려서 갑니다. 그러면서 병졸들에게 이 노래 꼭 불러! 큰일 났어!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황조가입니다. 편편황조, 자홍상이, 여마지독, 수기여기, 펄펄 나는 저 꾀꼬리에 암수 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고. 근데 끝끝내 같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당연히 돌아가기 힘들겠죠. 자, 그래서 자주 연결이 돼요. 모의고사 문제에서 보면 바로 즉시 확인될 겁니다. 학교 내신도 아마 이렇게 낼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자, 2연도 마무리했어요. 끝. 그래서 시적 화제 외로운 처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3년으로 넘어갑시다. 3년으로 조금 당겨서 3년으로 넘어가면 2월달이네요. 2월 보름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할까요? 자, 첫 번째 2월 옆으로 쓸까? 조금 당겨서 그래서 3년에 첫 번째 체크할 거 2월 보름에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쭉 밑줄 치고 요거는 달력이 있죠. 음력 2월 15일 보름이네요. 보름달이 떴네요. 음력 2월 15일인데 요거는 2월 보름에는 세시풍속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우리 현재 그 당시에 고려 사람들이 살았던 어떤 명절을 세는 모습, 현실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세시풍속 넘버 1 바로 연등절입니다. 연등절이죠. 연등을 밝히고 부처님의 덕을 빌면서 나라의 문장고를 빌면서 개인도 복을 받는 그런 국가적인 행사고요. 저 연등절에 탑돌이가 있습니다. 탑을 돌면서 서로 마음에 드는 미혼 남녀들이 그날 밤 같이 지내서 백년가약을 맺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와, 남녀 미팅 장소이기도 했겠네요. 자, 아의 높이현 등불 다오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등불로 가겠습니다. 자, 등불 네모칸 쳐놓고요. 등불 만인 비추실 지지셨다. 모든 사람들을 비출 모습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비출 모습이다. 그래서 그의 외적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님의 속성이라든가 특징이 나타나는데 어떠한 특징인가요? 훌륭한 덕망을 지닌 님이죠. 훌륭한 덕망을 지녔다. 인품이 뛰어난 거죠. 훌륭한 덕망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말로 뛰어난 인품을 지닌
님이다. 사람의 성격이 좋은 거였어요. 님이 나에게 너무 자상하고요. 인품이 뛰어나요. 그죠? 너희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죠? 이상적으로 만나고 싶죠. 네, 후렴구는 좀 생략할게요. 이제 3월로 넘어갑니다. 3월. 자, 이제 사연에 해당이 되는 3월령으로 넘어가죠. 2월 보름에 세시풍속 있고, 네, 3월을 안 썼네요. 네, 사연은 3월 월령체죠. 네, 3월에 해당되는 노래인데 봄이네요. 음력 3월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4월 초중순 사이 요 정도라고 보면 되죠. 와,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월 나면 개한, 3월 나면서 피어난 만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적 배경이 있죠. 그래서 만춘이라고 하는 부분 밑줄치고요. 시간적, 계절적 배경입니다. 시간적,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랑이 충만한 계절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늦봄이에요. 아, 놀기 좋죠. 사랑이 꽃필 수 있죠. 봄바람이 코에 살랑살랑하면 마음도 흥이 솟아나지 않을까요? 텐션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시간일 겁니다. 달의 꽃이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일행에. 해서 그거 네, 달외꽃이 진달래꽃이라는 의미예요. 네모칸 치고 요거는 첫 번째 의미로 진달래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냥 달래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달래꽃이면 그냥 음식으로 먹기 좋은, 땀을 묻혀 먹기 좋은 그런 달래꽃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진달래꽃이라고 합시다. 자, 달래꽃인데 이 진달래꽃은 이거 꽂히면 예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님의 속성이, 님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뭡니까? 훌륭한 외모의 님.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훌륭한 외모의 님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죠. 꽃미남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아이돌급의 외모를 갖고 있죠. 성격도 좋은데 외모가 꽃미남이야. 우와, 대박. 우리 여학생들 주변에 이런 사람 없나요? 찾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키도 커. 아니면 돈도 많아. 뭐 공부도 잘해. 뭐 이런 것까지 붙으면 금상첨화죠.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외모를 봅니까? 안 봅니까? 자, 외모 봐, 안 봐? 일상생활에서. 아니, 평상시로. 안 봐요. 안 봐요? 왜 안 봐요? 어디서 봐요? 아니. 내가 사귀는 사람. 내가 앞으로 뭐냐고. 외모가 따질 것 같아요? 안 따질 것 같아요? 따지겠죠. 따지요? 그죠? 딱 했는데 왠지 딱 가는데 막 오랑우탕이야. 이거 큰일 나죠. 이건 안 나올 거예요. 큰일 나죠. 자, 그래서 네, 훌륭한 외모의 님 다를 거지요. 남이 불을 지질해서 이거 외적인 거예요. 아까 지지셨다가 같이 있는데 의미적으로 요거는 외모예요. 남이 부러워할, 해석만 잘하면 됩니다.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나셨다. 선천적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육체적인 부분으로 해석하고요. 아까 만인을 비추신다라고 해서 해나 달처럼 비추는 거니까 요거는 인품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3월 별다른 세시풍속 없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요. 다음에 4월령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5연으로 넘어가죠. 5연으로 넘어가서 네, 4월령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월령체 형식 4월인데 4월 안인이죠. 아읍 오실시오. 곧꼬리세요. 4월을 안 입고 오셨군요. 꾀꼬리세요 해서 곧꼬리세 동그라미 들어갑시다. 곧꼬리세죠. 첫 번째 뭡니까? 곧꼬리세는 찾아온다라는 약속을 지키는 존재죠. 약속을 지킴 가볍게 체크하고요. 약속을 지키는데 이거는 네, 무정한 님과 대조되는 거죠. 님과 대조됨. 약속을 지키니까 님은 약속을 안 지켰다는 얘기네요. 자, 무슨 일로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계시죠. 녹사님은 옛날의 나를 잊고 계시는가라고 얘기하거든요. 녹사 첫 번째. 요거 자체 명칭은 고려시대 때 무인의 관직명입니다. 벼슬 이름이에요.
녹사, 뭐 이녹사, 김녹사, 뭐 광녹사 뭐 이런 거죠. 관직명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관직명이지만 여기에서는 님을 상징하는 거죠. 님을 상징하고, 이 님을 상징하는 이 녹사님은 세 번째 그리움과 기다림의 대상이죠. 그리움, 기다림 또는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봐야 돼요. 예, 사랑의 대상인데 문제는 뭐냐? 여기 약속을 지키는 요 곡골이새하고 다르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건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찾아올 것이야. 기다림새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약속을 지키지 않음이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거는 뭡니까? 곧고리새와 대조되는 거죠. 곧고리새와 대조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곧고리새와 대조.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맞타설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조예요. 우리 정월령에서도 대조가 나타났고 여기에서도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정한 거죠. 나에 대해서 무심한 님이에요. 아, 얄미운 사람. 노래 유행가 트로트 노래도 있네요. 자, 그래서 무슨 일로 얘 나를 잊고 참 무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 정월령과 요 사월령이죠. 2연과 5연을 보면 님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있습니다. 정월령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특히 요 사월령에서는 님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암시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원망의 정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치하는 것은 서경별곡, 차이가 나는 것은 송민곡이에요. 그래서 컴퍼러스 들어갑니다. 저 원망의 정서가 있는데 이것과 유사한 것은 서경별곡이 있고요. 네, 서경별곡하고는 네, 유사하고 아마 교과서상에 송민곡이 있는 친구들은 네, 송민곡하고는 대조 차이가 나타납니다. 왜? 송민곡에는 원망이 없어요. 여기에는 원망의 정서가 없기 때문에 요거 문제 만들기 되게 좋아요. 1, 2, 3, 4번은 뭐 시조라든가 가사 깔아놓고 일치하는 것은 또는 다른 것은 요거 찾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죠. 다음에 6년으로 넘어갑시다. 6년인가요? 그죠? 네, 6년 5월령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6년으로 넘어가면 6년 5월령입니다. 5월이에요. 이제 봄이 바야흐로 무르익죠. 그래서 6년에 가면 5월 5일에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글로 쓸까요? 5월 5일이라고 되어 있죠. 네, 네모가 뿅 치고 요거 첫 번째 네, 세시풍속이죠. 네, 세시풍속 넘버 2입니다. 네, 세시풍속 요거 안 써도 돼요. 세시풍속 넘버 2가 되죠. 바로 뭡니까? 옆에 있는 네, 수린날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수린날, 우리 고열은 수린날이고 우리가 요 수린날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합니까? 단오절이라고도 얘기해요. 단오 또는 단오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단오라고 하는 세시풍속이 나타납니다. 늦봄이겠죠. 네. 여름인가요? 네. 그래서 수린날 아참 야근 하는 부분입니다. 약 부분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이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에요.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 옛날 아주 구닥다리 라떼는 말이야 라는 버전의 CF를 보면 우리 어떡해요 이덕화 형님께서 아저씨께서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원비디 뭐 이런 걸 선정했어요. 이게 광고가 되나? 네, 아무튼 사랑과 정성입니다. 사랑과 정성의 상징물. 이렇게 좋은 때도 있었구나. 그죠? 아마 과거였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간 좀 뒤죽박죽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게 적층문화. 그때그때 내용이 좀 추가된 듯한 느낌이 든다는 내용이에요. 나쁠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는데 시간 순서상으로 이게 좋을 때가 먼저 있어야 되고
님이 안 오고 기다리고 막 하는 그 뒤에 배치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뒤죽박죽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구비문학, 적중문학의 성격이 있다. 그런데 바로 내용이 또 헷갈아 바뀌어요. 7년으로 넘어가면 6월령이죠. 6월령이죠. 그래서 6월령 본격적으로 이제 세시풍속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써놔서 좀 그렇긴 한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보롬에라고 하는 부분이죠. 역시 또 내복한 들어가고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것도 세시풍속이죠. 세시풍속 넘버 3. 세시풍속 넘버 3. 네, 높은 데에 올라가서 일단 음력 5월 5일 날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풍속이 있어요. 머리를 감아서 머릿속에 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듬이라든가 다 털어내서 몸을 좀 청결히 하는 거죠. 옷도 좀 말리고, 네, 한복이 얼마나 또 겹겹이 더웠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이제 더위가 있으니까 또 선선하게 식혀줘야죠. 그래서 높은 산 또는 벼랑에 올라가서 여성들이 이 머리를 찬빗으로 빗습니다. 아무래도 머리를 자주 못 감으니까 이걸 빗어요. 그럼 머리가 아주 그냥 반들반들 윤기가 흐르겠죠. 6월 보름에 그래서 유두절입니다. 그런 세시풍속이 있었던 유두절. 그런데 별해 발현빛 다우라 해서 별해는 벼랑이라는 뜻이에요. 발현빛 하는 거죠. 발현빛 요거를 세워치겠습니다. 단어의 의미는 버려진, 발현이 버려진이라는 거죠. 수동적 여성상, 그죠? 기관 운명이 나타나는 거죠. 버려진 시적 화자를 상징하는 거죠. 버려진 시적 화자를 상징하는 것이 발현빛. 근데 이 발현빛에서 약간 추가 설명하면 이 버려진 빛이 왜 빛을 버리지요? 요거 머리를 빗고 나서 액땜의 풍속이 있어요. 몸을 청결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 좀 잘 되고 나 건강하게 해주고 그래요. 나쁜 귀신아 오면 안 돼. 여기에다가 너를 담았으니까 이 참비 비석던 참비석 우리 집에서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쁜 귀신아 썩 물러가라 하면서 팍 던져요. 아래로. 그래서 요것에 관련된 시적 화자고 여기 유두절이죠. 그래서 여기 유두절의 가장 핵심은 그렇게 머리를 빗는 것도 있지만 액땜 풍속과 관련이 됩니다. 풍속과 관련돼서 빛을 반드시 버리게 되거든요. 절망적으로 다시 만날 가능성이 없는 이별을 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의 이별이에요. 발현빛 다호라 갔구나. 돌아보실 님을 적금 존내노이다. 님이 돌아보신다면 적금 잠깐이라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님이 돌아보신다면 잠깐이라도 쫓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동적 여성상이죠. 수동적 그리고 고통을 참는 인종적 여성상 또는 전통적 봉건적 여성상이 나타나는 거죠. 봉건적 여성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정서로 보면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이죠. 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자, 계속해서 이제 그 7월령으로 넘어가는데 7월령은 세시풍속이 있네요. 바로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게 7월 보름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7월 보름에 하는 건데 7월 보름의 정도의 의미죠. 그래서 요거는 음력 7월 15일 지금으로 치자면은 그죠? 지금으로 치자면은 한 8월인가요? 8월 중순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7월 보름인데, 요거 세시풍속이네요. 그래서 요거 1번으로 가고, 그래서 요거, 세시풍속일 옆에 써져 있습니다. 백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시풍속에 해당되는 것이 요게 세 번째죠. 세시풍속 넘버 3로 들어가서 백중이라고 얘기합니다. 백중. 해가
아주 긴 날이겠죠. 여름이니까. 7월 보름에 아의 백종 배하여 두고 하는 부분인데 백종 요거 좀 네모칸 칩시다. 백종이라고 하는 건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거 세시풍속에 관련된 백중이라는 의미를 먼저 1차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보면 요거는 첫 번째 백중의 세시풍속 백중이죠. 백중의 잘못된 표기, 옥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기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잘못된 기록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는 두 번째 이거 많은 음식이라는 뜻도 돼요. 많은 음식,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 또는 곡식, 야채 뭐 이런 거겠죠. 많은 음식들을 또는 많은 야채들을 많은 채소들을 뭐 요 정도의 의미로 볼 수가 있어. 많은 음식을 배하여 두고라고 하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종합해 본 결과 중의적인 의미로도 해석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음식과 관련돼서는 좀 이견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보면 요거는 아마도 제사 음식이 아닐까? 아니면 여름철이라서 여러 가지 야채나 과일 같은 것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배하여 두고 이제 뭡니까? 배라고 하는 것은 잘 차려놓고 상에 마련해 두고 세 번째, 님을 한대여가저라고 하는 거죠. 님을 한대여가저인데 님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가저 하는 이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해볼까요? 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담긴 표현으로 본다면 요거는 님이 지금 없구나.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님의 부재가 암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님의 부재, 암시. 님이 부재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떠나가신 것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건 님이 죽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요 뒤에 내용들을 보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죠. 특히 중양절로 이어지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원을 비잡노이다라고 하는 건데 요것이 바로 뭐라고? 그 뒤에 있는 원이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치고 이거 소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이 뭡니까?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그 소망인데 함께 살아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은 현실은 반대니까 항상 시에서 시적 상황에서 소망이 드러나면 현실은 그 소망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님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둬야 되겠죠. 님의 부재. 죽었는지 살았는지까지는 판단이 안 되더라도 님은 최소한 지금 현재 같이 있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세시풍속 네 번째. 응? 세시풍속 세시풍속 네 번째요? 네, 세시풍속 네 번째. 이렇게 꽂혀야 되겠네요. 오케이. 좀 숫자가 어긋났네요. 이제 구연으로 넘어가죠. 구연으로 넘어가서 구연은 8월령에 해당이 됩니다. 음력 8월 15일 추석이죠. 자, 8월 보로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8월 보로만, 그래서 한글로 쓸까요? 보로만 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음력 8월 15일입니다. 음력, 우리 15일이 굉장히 세시풍속이 많네요. 보름달과 관련이 된 거죠. 다음 두 번째, 세시풍속으로 따지자면 요거 이제 다섯 번째가 되죠. 세시풍속 다섯 번째, 바로 옆에 바로 있죠. 가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걸 가배라고 하고 우리가 알기 쉬운 걸로 이게 뭐다? 추석입니다. 한가위죠. 그래서 위로 써볼까요? 추석, 한가위라고 부르는 우리 최대 명절 중에 하나죠. 가배. 날이 많은 에서 8월 보름은 한가위 추석이지만은 추석날이지만은 님을 매셔요건 님을 매셔야만 오늘날 가배셨다. 님을 모시고 있어야만 오늘이 진정한 추석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님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님을 매셔요건 하는 부분이 있죠. 네, 님을 모시고
있어야만, 님을 내쉬고 살아가야만 치료용과 비슷합니다. 님을 내쉬려고 해서는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추석날 화자의 소망이죠. 님을 모시고 다녀야만 뭐 요 정도인데 오늘날 가되셨다. 그래서 화자의 소망과 관련이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소망이 있다면 여기에서도 역시 님의 부재를 암시합니다. 부재를 암시하는 해석도 가능하고 또 다른 의견은 요거죠. 님을 메시고 다니는 것이 다니는 오늘이 진짜로 한가위다 해서 세 번째는 진짜 님과 함께 지내는 걸로도 해석이 갈 수가 있어요. 해서 님과 함께 다니는 거죠. 함께 외부로 다니는 거야. 막 좋은 경치 구경하고 막 좋은 음식 먹고 막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예, 세 가지보다 이 두 가지겠죠. 화자의 소망과 관련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님이 없다. 아니면 진짜 님과 함께 다닌다. 이 의견이 좀 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한가위가 되려면 진짜 추석이 되면 님과 함께 다녀야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시풍속 갑의 한가위 추석 최대의 명절이네요. 다음에 10번째 연으로 넘어갑니다. 10번째 연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이제 음력 9월이죠. 그래서 9월령으로 넘어가는데 발걸 형식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거는 거기 9월 9일이라고 또 날짜가 나오네. 와, 9월 9일. 아, 요것도 밑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음력 9월 9일입니다. 앞에서 한 것처럼 음력 9월 9일. 아, 똑같구나. 요즘으로 치면 10월 중순쯤. 그런데 이 음력 9월 9일은 세시풍속일이죠. 세시풍속 따뜻하고 날 좋은 날 세시풍속일이 언급되고 있죠. 6번째가 되겠습니다. 6번째 바로다. 중양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중양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뭐 검색하면 되겠지만 뭐 중음신들이 뭐 어쩌저쩌고 해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주 간단히 저 명절이 왜 설정됐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면 옛날에는 어떤 전란도 많았고 전쟁도 많았고 또 유랑에서 떠돌다가 타지에서 비명객사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언제 죽었는지 잘 모르는 정확히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함께 명복을 빌어주는 날, 제사를 지내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중양절 그런 정도의 의미고요. 이 중양절은 국화로 된 음식과 술을 먹습니다. 국화꽃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꽃말도 있겠지만 우리가 동양적으로 쓸 때는 장례를 치를 때 쓰는 꽃이기도 해요. 그거 뜻을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9월 9일에 약이라 먹는, 약이라고 먹는 황화고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황화고지로 가겠습니다. 황화고지. 누런 국화네요. 그래서 요건 네모칸 들어가겠습니다. 황화고지 네모칸 들어가서 자, 약이라 먹는 황화고지. 그래서 요 황화고지인데 그 앞부분은요. 자, 약이라 먹는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안에 드니하고 또 쉼표까지 있죠. 요거를 좀 행간걸침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그래요. 일단 황화고지를 먼저 체크하면 첫 번째는 누런색의 국화입니다. 누런색의 국화, 황국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황색 국화이기 때문에 이 누런 국화는 약의 재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약 또는 음식의 재료겠죠. 약, 음식 또는 술의 재료로서의 황화고지가 될 수도 있어요. 누런 국화가. 근데 그 뒤에 보니까 황화고지 안에 든이에요. 그래서 황화고지하고 묶어서 볼게 여기로 좀 파생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안해드니라고 하는 건데 안해드니 여기에서 또 해석이 갈리게 되죠. 그래서 안해드니라고 해서 황화고지 안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것은 황화고지 국화로 빚은 술이라든가 음식의 냄새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거 후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후각적으로 냄새 또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냄새라고 해야 되겠죠. 냄새가 향기가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건 안에 든 건 이걸 의법으로 보는 결이죠. 이것을 의법으로 본다면 황화꽃이 집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으스스한데 귀신 아닐까? 그죠? 명복을 비는 국화향기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음식과 관련된 냄새일지 또는 국화향이 국화향기가 안에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거는 님의 부재와 관련이 되는 거죠. 님의 부재 정확히는 제사일 거예요. 제사와 관련이 있다. 이 제사라고 설정한 건 뭐라고? 중양절의 특성이죠. 생몰이라고요.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들, 생몰 미상인 사람들의 제사를 지내는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도 가능하다. 그래서 셋어 가만하여라. 아내들이 홀로 우두커니 가만히 있구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홀로 우두커니 가만히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명절을 즐기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나는 쓸쓸하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셋어 가만하여라인가요? 네, 셋어 가만하여라. 홀로 우두커니 앉아있구나. 그 정도의 의미를 해석하면 돼요. 가만하여라 라고 하는 부분 이것도 따로 밑줄. 자, 홀로 우두커니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또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그 중양절이죠. 네, 중양절에 어떤 흥겨움을 같이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즐기지 못함. 홀로 우두커니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흥겨움을 같이 즐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대 해석을 하면 바로 뭡니까? 님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시적 화자의 외로운 처지죠. 외로운 처지가 암시가 되고 있는데 쓸쓸함이죠. 속된 말로 외로움, 쓸쓸함이 있는 건 뭡니까? 미망인일 수도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었기 때문에 미망인, 과부 요 정도의 표현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의미도 해석이 가능하다. 흥겨움을 같이 즐기지 못한다 하면은 요건 청산별곡 8년과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7년이죠. 청산별곡 7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가다가 외딴 부엌에 저기 떨어져 있는 부엌에 가다가 들어라. 사삼이 짐대 오라셔. 사생류로 분장한 광대가 높은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혀고 거기서 악기 연주를 해요. 해금을 혀고를 들어라. 요렇게 연주하겠죠? 해금을 혀고를 들어라. 높은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하는데 내가 그거를 들어. 그런데 나는 거기에 무관심해요. 그죠? 외딴 부엌에 간 거죠. 그래서 외딴 부엌에 가면 시적 화자가 여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배 중인 지식인 계층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컨퍼런스 한번 좀 하고 갈게요. 청산별곡 8년입니다. 이것도 고려가요예요. 청산별곡도 8년이 아니라 7년이죠. 청산별곡 7년 얘기했습니다. 사삼이 짐대오라셔 해금을 혀거를 들어라. 그 소리는 듣지만 내가 거기에 어울리질 못해요. 뚝 떨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시적화재, 독수공방, 외로움의 처지. 근데 황화고지, 국화꽃이 국화 음식의 냄새가 퍼질 수도 있는데 내가 거기에 어울리질 못해. 아니면 님이 돌아가신 거죠. 제사 지내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 상상력이죠. 자, 다음 10월령으로 넘어갈까요? 11년이네요. 자, 11년으로 넘어가서 10월령으로 넘어갑시다. 10월령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세시풍속이 안 나와요. 이제 따뜻하는 다 갔죠. 자, 저면 바랏다오라 에서 첫 번째 저면, 바랏을 체크하겠습니다. 바랏이라고 하는 것은 고로쇠 물 또는 보리수 나무죠. 고로쇠 나무인가요? 고로쇠 나무 또는 고로쇠 물 그렇게 체크를 하거나 또는 석가모니께서 득도하셨다는 보리수 나무일 수도 있어요. 보리수 나무 등등으로 통칭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저면 바랏다오라 겉거 바리신 후에
디디실 한 분이 없으셨다 해서 이 바라시라고 하는 것은 역시 버림받은 시적화자, 유월령에 있는 시적화자의 처지를 상징한다. 그래서 버림받은 시적화자의 모습입니다. 왜? 두 번째 행을 보니까 걷고 버리신 후에,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고 가실 한 분이 없으셨다 해서 두 번째 이 행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처지가 뭡니까? 기구한 운명이죠. 화자의 처지는 외로움, 독수공방이네요. 독수공방. 여기서도 기구한 운명은 나타납니다. 아이고, 이별했는데 진리는 한 사람이 없어요. 다음 12연으로 넘어가지요. 12연으로 넘어가서 11월령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춥죠. 요즘으로 치면 12월 초중 사이, 초중과 중순 사이에 있는 12월 10일 전후가 될 겁니다. 12월 10일 전쯤이겠죠. 춥죠. 11월 봉당 자리에 11월 어떤 그 마루 같은, 그죠? 마루 같은 그 자리에 한삼 두포 누워라고 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 봉당 자리 세모 들어가겠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마루예요. 봉당 자리 세모. 그 다음에 한삼 두포 누워에서 한삼 뭡니까? 우리 못이 생각하면 됩니다. 못이처럼 숭숭숭숭 구멍 뚫린 그거죠. 그래서 한삼 두포 누워에서 한삼을 덮고 누워요. 바닥에 찬바람이 슝슝 지나가는 그 차가운 평상 바닥에 구멍이 숭숭 뚫린 배옷 같은 그 차가운 삼배옷을 입습니다.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요 두 개는 차가움의 이미지가 되죠. 네, 차가움의 이미지가 된다. 차가움의 이미지니까 이건 뭐라고요? 촉각적인 이미지네요.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뭐를 나타냅니까? 화자의 외로운 처지, 화자의 처지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차가워요. 옆구리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상황이에요. 두포노 슬할 살아온겨. 자, 슬프게 살아가겠구나. 슬프게 살아가는구나 해서 슬할 살아온겨인가요? 네, 정서를 직접 제시하고 있죠. 슬할 살아온겨라고 하는 부분은 슬프게 살아가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직접 제시하고 있죠. 톤이 좀 다르죠. 이래서 적층문학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조가 좀 달라진 겁니다. 요 나중에 정리할게요. 그 다음 고운일, 고운일 스시옴 널시어라고 하는데, 스시옴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사라지다라는 의미죠. 고운님과 죽어서 사라져서, 고운님이 죽어서 사라져서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죽어서 사라져서니까 1번으로 할까요? 님의 죽음이죠. 님의 죽음 또는 부재를 암시하는 겁니다. 슬프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이게 구비문학, 적층문학의 성격이 있다라고 그랬죠. 적층문학의 성격이 여기 있습니다. 왜? 어조가 변화가 되어 있거든요. 앞에는 여성적인 어조예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남성적인 어조입니다. 여기는 다소 남성적인 어조. 앞에 있었던 어조가 아니에요. 앞에 있었던 그 어조하고 좀 달라요. 또는 다른 톤의, 다른 의미의 어떤 어조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적층문학적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슬픈 거죠. 차가운 자리에 누워서 님이 죽어서 내가 앞으로 혼자 살아가요. 와, 정말 슬프죠. 자, 또 기구한 운명과 사랑은 다음 면에도 이어집니다. 참 나라가 힘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무능한 지배층들이 있으면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죠, 우리나라가. 자, 다음 들어갈까요? 자, 마지막 연이네요. 13년이고요. 13년이고
12월령에 해당이 됩니다. 네, 여기서 나타나는 님은 찌질한 새끼, 비겁한 새끼예요. 아, 욕 좀 했습니다. 나쁜 새끼예요. 아, 이러면 안 되지. 화가 나서 그래요. 이게 내적으로 좀 알면 정말 아우 주먹을 불러요. 시작하겠습니다.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12월 분디남가로 분지나무로 깎은 반이쳐다오라. 12월에 분지나무로 깎은 나무젓가락 쓰기 좋은 거예요. 보리수나무하고는 반대예요. 보리수나무하고는 다르게 분지나무로 깎은 아주 좋은 나무로 깎은 반이쳐 작은 상에 있는 나잘 반이쳐서 작은 상에 있는 저다오라 하는 거에서 저는 젓가락이에요. 그래서 요것 뜻이 젓가락이라는 뜻인데 이 젓가락은 이놈 저놈이 다 집어다가 입에다가 물고 쓰는 도구처럼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버림받은 시적화자라고 일단 쓸게요. 버림받은 시적화자로서 요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정말 기구한 운명과 사랑, 기구한 운명의 사랑을 하는 그 당사자예요. 아마 관청에 속한 노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기구하네요. 님이 알패 들어 얼리노니, 자, 님이, 아유, 욕 좀 합시다. 님김이 하고 싶어요. 님이. 자, 이런 이유. 자, 님이라고 하는 건데, 세모치겠습니다. 일단 화자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일 거예요. 믿고 의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님이 어떻게 한다고? 들어 얼리노니. 나를 들어다가 다른 손님 앞에다가 들어서 연결을 해놔요. 얽혀놔요. 손이 가져다 물어잡는다. 손이 가져다가 입에다 묻니다. 음식 먹기 위해서 썼겠죠? 상징적인 표현일 텐데, 자, 님이라고 하는 건데, 사랑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아이, 참, 비극적, 이 님은요, 비극적, 시적화의 사랑의 어떤, 원인 제공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랑의 어떤 원인을, 사랑의 원인이 되는 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즉, 내가 믿고 따르는 그 님이 나를 다른 사람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인, 속된 말로 결혼한 내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갖다 바친다. 미친 새끼죠, 이거. 그죠? 얼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할게. 이게 왜 빡치냐면, 얼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서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도에서 얼가자가 있는데 이 얼다라는 게 원래 어원은 좀 다리로 얽히는 거예요. 우리 얽히다라는 게 물리적, 육체적으로 얽히다라고 하는 그 어원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갖다 해서 말만 대화만 나오는 관계가 아니란 얘기지. 예, 막 도는 거죠. 손이로 갑시다. 네, 손이. 우리 월드컵의 손흥민 손이가 아니고 손님이에요. 네, 손이 역시 세모 칩시다. 둘 다 나쁜 새끼죠. 딱 하니 저 사람의 아내겠군. 아니면 연인이겠군 하면 손님도 피해줘야지. 그걸 또 갖다가 뭐 입에다 대냐? 아이고 참. 예, 욕 좀 해서 미안합니다. 예, 요거 진짜 나쁜 새끼예요, 요건요. 손님이나 님이나. 아무튼 님이라고 하는 거죠. 요건 님이고 요거는 손님이라는 뜻이죠. 손님이 나의 님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손님에게 갖다 바쳐요. 누군지 모를 손님에게 갖다 바쳐요. 아이 승질나.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손님이 여기에 있지만 정식으로 쓰고요.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방해자예요. 또는 장애물의 의미죠. 사랑의 방해자 또는 장애물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물건은 아니겠지만 장애물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좀 많이 설정이 됩니다. 설정이 되면 가장 많이 되는 것이 송민곡, 아까도 얘기했었죠. 송민곡에서 구름, 안개, 바람 한글로 씁니다. 물결, 그 다음에 오던 데 계셔, 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이 5대상이 제1감으로 떠오르게 되죠. 손이 가져다 물어잡노이다. 손님이 가져다가 입에 무읍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되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 내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정리 한번 더 해주고 갑시다. 이렇게라도 좀 위로를 좀 해줘야 될 건데 여기에서의 화자는 정말 기구한 운명의 사랑을 하여 한 번 더 있었죠. 기구한 운명의 사랑을 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참 기구하죠. 이것과 또 비슷한 소설 여러분 운영전 수능에서 출제됐던 운영전도 김진사하고 운영이가 비극적인 사랑을 하잖아요. 왜? 운영이는 궁녀야. 안평대군의 궁녀야. 절대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고 눈길조차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사랑을 하죠. 그래서 결국 둘이 죽어요. 그래서 안평대는 끝까지 운영을 아끼고 사랑하려고 했었으나 둘이 저 세상으로 갑니다. 자, 동동 마무리합니다.